자, 요런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1번 수형자의 교정교화, 2번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3번은 수용자의 처와 권리, 4번은 교정시설의 운영인데 다 그럴듯하고 다 들어있을 법한데 이게 여기서는 수형자와 수용자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걸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목적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정시설의 운영. 이렇게 크게 목적의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앞에 수식어가 수형자의, 수용자의 이 차이예요. 그래서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의 대상은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다. 그리고 처우와 권리는 수용자. 그러면 수형자가 뭐고 수용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형자는 한자로 쓰면 수형자,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란 뜻이고요. 수용자는 각종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한자도 다르죠. 수용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교정시설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형의 집행 기간이 경고하는 것. 예를 들면 징역 1년이다. 지금 교도소 내에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럼 6개월 동안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들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형자에는 징역, 금고, 구류와 노역장 유치명령, 명령을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징역, 금고, 구류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러죠? 여기 바로 자유형입니다. 구금, 격리 구금을 통해서 신체 자유를 제약당하는 것. 그래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노역장 유치명령은 뭐죠?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그 대신 어떻게? 노역장 유치명령. 마치 징역과 유사하게 시설에 수용이 돼서 작업에 일정 기간 동안 작업에 종사하면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명령 받은 자를 수형자라고 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용자는 각종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거니까 수형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형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중이지만 시설에 구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사형 확정자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형의 집행 방법은 뭐죠? 일반 형법을 위반해서 사형이 선고가 됐다면 교수형에 처하고, 군형법에 위반돼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총살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형이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집행, 목숨을 끊는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 방법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사형 확정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위한 대기자에 불과하지 수형자 자체는 아닌 거죠. 따라서 이것도 수형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일종입니다. 기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용된 자를 모두 포함해서 각종 법이나 절차에 따라 수용된 사람을 전부 묶어서 수용자라고 합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는 각종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용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란 난동을 피워서 재판에 방해가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감치 명령을 통해서 수용이 됐다면 이 사람도 수용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수용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다르죠, 일단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연결을 하셔야 되죠.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뭐냐? 형이 확정이 돼서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집행 과정을 통해서 교정교화를 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어는 수형자가 되는 겁니다.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수용자는 교도소 내지 각종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형자뿐만 아니라 뭐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의 각종 처우는 어떻게 하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거니까 여기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요. 이런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의 수형자의 교정교화는 맞죠? 그 다음에 2번의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맞지 않는 거죠. 그 중에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고 한다면 맞겠지만 미결 수용자나 수용자의 일종인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미결 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개념은 죄가 확정이 돼서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와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사형 확정자를 연결해 보면 사형 확정자는 목숨이 끊어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귀라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사회복귀 앞에는 수형자라는 수식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라고 해야 옳은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의 수용자의 처벌 권리와 4번 교정시설의 운영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상 정의 규정으로 일치하는 것. 1. 수형자란 징역, 금고, 구류형, 벌금형, 과료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앞부분에 징역, 금고, 구류까지 맞는데 D가 틀렸죠? 벌금, 과료의 선고를 받아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 벌금액, 과료액에 해당하는 걸 납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형자의 개념. 교정시설 내에 갇혀 있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벌금, 과료와 관련된 게 어디 있죠? 이거죠. 벌금,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게 나와야 됩니다.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가 수형자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미결 수용자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니까 지금 형사 피의자라면 수사의 대상이고 형사 피고인이라면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냥 단순히 형사 피해자나 피고인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냥 미결이 아니라 미결 수용자잖아요. 미결된 상태로 수용된 거니까 미결이란 말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고 수용은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서 수용이 된 사람.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만 미결 수용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사형 확정자란 사형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 맞고 4번에 수용자란 아까 설명드렸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집행법 3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여기 문장을 쭉 보시면 무슨 공간, 장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형집행법의 적용 범위, 뭐 시간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장소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자, 읽어보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기억과 그 다음에 교도관의 수용자를 뭐뭐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해 적용한다. 예, 정답은 3번인데 교정시설의 구내, 교도소나 구치소 구내에는 당연히 형집행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구내고 그 다음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 그러니까 교정시설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이라면 구외가 되죠. 그러면 적용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을 남긴 거예요.